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만 필터 알고리즘의 구현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칼만 필터 알고리즘은 로봇의 상태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로봇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구현 방법도 달라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로봇의 상태를 정의하는 겁니다. 또 상태 추정에 사용되는 제어 입력과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이 예제에서 우리는 모바일 로봇의 위치와 자세, 즉 포즈 정보를 추정하는 데 칼만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로봇의 상태 정의를 보시면 크게 정적인 요소, X좌표, Y좌표, 방향 세타, 그리고 동적 요소, X축 방향 속도, Y축 방향 속도, 그리고 각속도로 구분됩니다. 앞에서 베이지안 필터 알고리즘은 스테이트 컴플리트니스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그 가정에 따르면 로봇의 상태는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됩니다. 속도를 알면 다음 위치를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위 상태는 스테이트 컴플리트니스 가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태에 포함된 속도는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이 예제에서 만약 제어 입력의 영향을 배제하면 이전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노면의 마찰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면 속도가 자연스레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어 입력은 선속도와 각속도로 구성됩니다. 선속도가 양의 값을 가지면 로봇은 앞으로 직진하게 되고 음의 값을 가지면 뒤로 후진하게 되죠. 또한 각속도가 양의 값을 가지면 로봇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음의 값을 가지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로봇의 상태와 제어 입력이 주어지면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오차는 예측을 반복할수록 누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우리가 다룰 문제에서 센서 데이터는 델타 X, 델타 Y, 델타 세타, 즉 X축, Y축 각도의 변화량으로 정의됩니다. 이 센서 데이터는 칼만 개인을 계산함으로써 새로운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센서 데이터가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 새로운 평균과 공분산은 예측 단계에서 추정된 평균과 공분산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값을 가집니다. 로봇의 상태, 제어 입력, 센서 데이터를 정의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로봇 상태와 제어 입력, 그리고 센서 데이터 사이의 연관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로봇의 상태와 제어 입력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상태는 XY 좌표와 방향 세타, 그리고 X축, Y축 속도와 각속도로 구성됩니다. 로봇의 방향 세타는 동쪽을 기준으로 0에서 파이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증가하며 시계 방향으로는 0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감소합니다. 그래서 서쪽 방향은 마이너스 파이인 동시에 플러스 파이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속도와 각속도로 이루어진 제어 입력이 주어지면 로봇의 현재 방향에 따라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또 제어 입력으로 주어진 각속도는 그대로 로봇의 각속도가 됩니다. 로봇이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다면 로봇의 다음 상태는 이 수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각 성분의 이전 값에 속도와 시간 변화량의 곱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상태와 센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센서 데이터는 항상 로봇의 현재 상태를 반영합니다. 로봇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센서 데이터는 쓸모가 없겠죠. 앞에서 센서 데이터는 X축 변화량, Y축 변화량, 각도 변화량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즉, 이전 상태와 다음 상태 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제어 신호에 의한 상태 변화 수식에서 각각 X, Y, 세타를 빼면 바로 X축, Y축 각도의 변화량이 도출됩니다. 즉, 로봇의 상태를 구성하는 X축 속도, Y축 속도, 각속도에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봇 상태와 제어 입력,
센서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상태 전이 모델과 관측 모델로 정의하겠습니다. 상태 전이 모델은 로봇의 현재 상태와 제어 입력으로부터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앞에서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배울 때 로봇의 상태 XT는 위와 같은 수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AT는 상태 전이 행렬로 이전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이 예제에서는 제어 입력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면 기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므로 모든 대각선분을 1로 하는 단위 행렬로 정의됩니다. BT는 제어 행렬로 제어 입력이 다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X축 방향 속도와 Y축 방향 속도는 선속도와 로봇의 방향에 의해 결정되며 로봇의 각 속도는 제어 입력으로 주어진 각 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속도에 각각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곱해집니다. 이때 세타는 동쪽 방향을 기준으로 로봇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로봇의 방향을 결정하는 각 속도는 제어 입력에서 주어진 각 속도와 동일하므로 1이 곱해집니다. X, Y 세타는 각각 X축과 Y축 방향의 속도, 그리고 각 속도에 시간 델타 t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므로 위와 같이 제어 행렬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UT는 제어 입력으로 비주기적으로 입력됩니다. 다만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서는 제어 입력이 없을 때에도 크기가 0인 제어 입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그마 t는 프로세스의 노이즈로 제어 입력에 의한 상태 전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RT는 이 프로세스 노이즈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의미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상태 전이 행렬 A, 제어 행렬 B, 그리고 프로세스 노이즈에 대한 공분산 행렬, 스테이트 트랜지션 노이즈가 정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렬 연산을 도와주는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관측 모델은 로봇의 현재 상태로부터 예상되는 센서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관측 행렬 CT는 로봇의 상태 X와 센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X축, Y축, 각도의 변화량은 X축, Y축, Z축의 속도에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고 했었죠. 따라서 CT는 1행 4열, 2행 5열, 3행 6열의 원소가 각각 델타 t인 행렬로 정의됩니다. 위 수식에서 소문자 델타 t는 센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의미하며 QT는 해당 오류에 대한 공분산 행렬입니다. 코드에서 CT를 나타내는 행렬 C와 QT를 나타내는 메저먼트 노이즈는 위와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상태 전이 모델과 관측 모델을 정의함으로써 상태 예측과 업데이트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전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칼만 필터 알고리즘의 특성상 초기 상태가 정의되어야만 실제 상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칼만 필터에서는 평균과 공분산 행렬의 형태로 상태를 나타내죠. 따라서 위와 같이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정의했습니다. 로스2에서 제공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터틀심에서는 가운데의 좌표가 5.5, 5.5이므로 x0와 y0의 값을 그와 동일하게 결정하였고 나머지 원소들은 0으로 초기화시켰습니다. 또한 상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공분산 행렬의 초기값은 각 대각성분이 0.1인 단위 행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x의 상태를 구성하는 각 원소의 오차 제곱의 기대값이 0.1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공분산 행렬은 구현된 칼만 필터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코딩과 테스트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슈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의 실제 상태와 추정 상태 간의 차이를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칼만 필터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려면 실제 상태와 추정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해야 됩니다. 세부 내용은 출력문이나 로그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개발 초기에는 직관적으로 한눈에 상태 추정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즉 시각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터틀심에서는 다수의 터틀심 노드를 호출해서 시연 가능합니다. 이때 키보드로 제어하는 터틀1의 위치와 자세, 속도를 실제 상태라 하고 칼만 필터에 의해 터틀1의 상태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추정된 상태를 따라서 터틀2가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터틀심 상에서 터틀1과 터틀2의 위치와 방향을 비교함으로써 상태 추정 성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터틀심 상에서 키보드 입력을 통해 터틀1을 이동시키면 상태 추정 값에 의해 터틀2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물론 상태 추정 에러에 의해서 터틀1과 터틀2의 위치와 방향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이 예제를 구성하는 로스 노드들과 토픽 통신을 나타냅니다. 먼저 터틀 텔레옵 키는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터틀1에게 이동 명령을 전달하는 노드입니다. 또 이때의 입력은 상태 추정 노드인 KF 노드에도 전달됩니다. 터틀1은 처음으로 호출된 터틀심 노드로서 센서 데이터, 즉 자신의 이동거리와 각도의 변화량을 KF 노드에 전달합니다. KF 노드는 칼만 필터에 의한 상태 추정을 하는 노드로서 터틀1의 상태를 추정하고 해당 위치와 방향을 따라가도록 터틀2를 제어합니다. 터틀2는 두 번째로 호출된 터틀심 노드로서 KF 노드의 명령에 의해 터틀1의 추정 상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칼만 필터 알고리즘의 구현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바로 상태 추정 주기의 결정입니다. 칼만 필터 알고리즘은 시간이 이산적으로 흐른다고 가정합니다. T0, T1, T2와 같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 추정 시점 사이에 실제 시간 간격을 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추정 시간이 상태 추정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타임 스텝이 감소할 때와 증가할 때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임 스텝이 감소하면 더 자주 상태 추정을 한다는 뜻이므로 얼핏 생각하면 더 정확한 상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상태 예측을 많이 하면 할수록 로봇의 상태에 관한 불확실성은 점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분산 행렬의 값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차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빈번한 상태 추정은 오히려 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임 스텝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상태 추정 시간 간격이 증가하므로 상태 추정 횟수가 감소하고 계산 오버헤드가 감소합니다. 또한 타임 스텝이 작을 때와 비교하면 불확실성도 작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로봇의 상태 변화가 상태 추정 결과에 늦게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터틀심에서는 키보드 입력이 주어졌을 때 해당 입력에 의해 1초 동안 터틀심 노드가 이동합니다. 이때 만약 상태 추정 주기가 1초보다 길다면 해당 키보드 입력이 상태 추정에 아예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상태 추정 주기와 제어 입력의 발생 시기, 그리고 관측 주기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X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긴 화살표로 나타난 부분은 상태 추정 시점, 즉 칼만 필터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코드상에서 이는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타이머 콜백 함수의 형태로 구현됩니다. 델타 t는 타이머 콜백 함수의 호출 주기, 즉 상태 추정 주기를 의미합니다. 작은 화살표는 센서 데이터의 관측 시점을 의미합니다. 작은 화살표 사이의 시간 간격은 센싱 주기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크기의 화살표는 제어 입력의 발생 시점을 의미합니다. 제어 입력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으므로 주기가 따로 없습니다. 단, 제어 입력이 주어진 이후부터 로봇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즉 제어 입력의 유효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그림에서 델타 t 밸리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델타 t 컨트롤은 제어 입력이 발생한 이후 상태 추정 시점까지 흘러간 시간입니다. 이는 상태 추정 과정에서 제어 입력에 의한 다음 상태 예측에 사용됩니다. 먼저 제어 입력이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상태 추정 시점에서는 제어 입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상태 추정 시점까지 흘러간 시간과 동일합니다. 제어 입력이 발생하고 나서 두 번째 이후 상태 추정 시점에서는
이전 상태 추정 시점부터 경과한 시간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타임 스텝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범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타임 스텝이 센싱 주기보다 짧다면 실제 상태 변화는 관측되지도 않은 시점에 상태 추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없고 계산 오버헤드 증가 그리고 불확실성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만약 타임 스텝이 제어 신호의 유효 시간 델타 t 밸리드보다 길다면 제어 신호가 로봇 상태 변화에 모두 반영되고 나서 즉 상황 종료 후에 상태 추정을 하게 되므로 해당 제어 입력으로 인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태 추정 주기인 타임 스텝은 적어도 센싱 주기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하고 제어 신호의 유효 시간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당 문제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따라 타임 스텝을 최적화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 센싱 주기는 15ms, 제어 신호의 유효 시간은 1000ms이며 상태 추정 주기 델타 t는 100ms로 지정하였습니다. 상태 추정을 위한 타이머 콜백 함수의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싱 주기와 제어 신호 유효 시간을 고려해서 결정된 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타이머 콜백 함수가 호출됩니다. 제어 신호가 발생했든 아니든 상태 예측을 수행하므로 제어 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크기가 제로인 제어 신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제어 신호를 수신한 이후 유효 시간이 지나면, 즉 1초가 지나면 제어 신호의 값을 0으로 리셋합니다. 델타 t 컨트롤은 제어 입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상태 추정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입니다. 이는 제어 입력에 의한 다음 상태 추정에 사용됩니다. 제어 입력이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상태 추정 시점에는 제어 입력 발생부터 현재까지 소요된 시간으로 결정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전 상태 추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소요된 시간, 즉 타임 스텝의 값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의 시간은 이미 이전 상태 추정 시점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태 추정 성능의 시각화와 타임 스텝의 결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제어에 필요한 각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터틀2는 터틀1의 추정 상태, 즉 위치와 방향을 따라서 이동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왼쪽 화면은 관련된 코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거리와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터틀1의 추정 상태와 터틀2의 현재 상태입니다. 두 지점 간의 상대적인 거리와 방향을 고려해서 터틀2의 선속도와 각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행 결과를 보면 우측 화면과 같이 터틀2가 갈팡질팡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의 각도는 0에서 2파이 사이의 값으로 제한됩니다. 로스2에서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의 범위로 표현되죠. 그런데 각도와 관련된 사칙 연산을 수행하다 보면 해당 범위를 벗어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해당 범위를 맞춰주지 않아서 이상한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각도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시켜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보시면 함수의 입력과 출력이 모두 평균과 공분산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상에서도 이를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칼만 필터는 현재 시점에서의 센서 데이터 관측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 단계인 예측 단계와 업데이트 단계로 구분하여 동작합니다. 그러므로 코드상에서도 prediction 함수와 update 함수를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prediction 함수는 제어 입력으로부터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함수이며 이전 단계에서의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 그리고 현재의 제어 입력을 입력 파라미터로 갖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센서 데이터를 입력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함수로 예측 단계에서의 평균과 공분산, 그리고 센서 데이터를 입력으로 갖습니다. predict 함수는 다음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행렬 A, B와 상태 전이 과정에서의 노이즈 변수의 공분산, R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와 제어 입력으로부터 새로운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계산합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현재 상태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결정하는 행렬 C와
관측 노이즈의 공분산인 Q를 선언하고 칼만 게인을 계산합니다. 또한 예측 단계에서 계산된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번에는 타임 스텝 변화에 따른 상태 추정 성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은 타임 스텝이 센싱 주기보다 크고 제어 신호 유효 시간보다 작은 경우를 나타내고, 이때는 터틀1의 추정 상태가 실제 상태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과 같이 타임 스텝이 제어 신호 유효 시간 이상인 경우 실제 상태와 추정 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제어 신호가 상태 추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칼만 필터 예제에 대한 구현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알고리즘 구현 시 상태 추정 성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산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타임 스텝에 따른 상태 추정 성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봇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각도 계산 시 각도의 범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예제를 통한 구현과 결과 토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칼만 필터 알고리즘은 상태 확률 분포가 실제 상태를 중심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노이즈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상태 추정이 가능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